네, RPM 33쪽의 199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요. A, B가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여러분 알죠? 서로소. 이렇게 돼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I에 없는, 이렇게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A 교집합 B 해보면 서로소니까 A 교집합 B 자체가 공집합일 거거든요.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나머지 다 하니까 전체 집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황이니까요. A에서 공집합을 뺀다. 아무것도 안 뺀 거죠. 그러면 A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얘도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 차집합 B가 B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에서 B를 차집합 시킨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A가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A라고 했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요게 A의 여집합이고, B의 여집합은 당연히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자, B를 뺀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분홍색이랑 연두색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있나요? 포함 관계는 없죠. 요거는 연두색은 포함하지만 분홍색은 포함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분홍색은 포함하지만 연두색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간에 포함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00번 문제입니다. A는 9의 약수, 9의 약수면은 1, 3, 9 원수 3개고요. B는 18의 약수, 그럼 1, 2, 3, 6, 9, 18 이렇게 됩니다. 딱 봐도 A가 B집합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이럴 때 A를 작은 놈, B를 큰 놈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큰 놈과 작은 놈을 교집합을 시켰습니다. 교집합을 시키면 작은 놈이 나오죠? 그러면 A가 나오는 거 맞고요. 자, 2번은 B 차집합 A로 볼 수 있는데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겁니다.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게 되면 요 바깥 테두리 부분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옳지 않은 것 하나 찾았고요. 자, 큰 놈 작은 놈이니까 합집합을 시키면 큰 놈인데 큰 놈이 곧 누구냐면 큰 놈이 B거든요. 그럼 B가 B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항상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 그랬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B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A의 여집합이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이고요. 거기다가 B의 합집합. 그러면 B를 이렇게 해가지고 합집합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모든 영역이 한 겹 이상 색칠이 됐죠.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A를 차집합한다. 요게 바로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버리면 다 빠져버릴 테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공집합이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네요. 네, 201번 문제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A와 B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요 식을 만족시키는 X,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뭐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A집합과 B집합을 잘 살펴보니까 A와 B는요 서로 소입니다. 그쵸? 서로 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A와 B가 서로 소기 때문에 자, A와 B가 서로 소기 때문에 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게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친구를 X,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소니까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 합집합 A, 그러면 A와 X를 합집합 시킨 거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그쵸? 요 안에 이만큼이 전부 X 합집합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차집합 B가 나오는데요. X 차집합 B면은 X에서 B를 뺀 거니까 자, 당연히 요렇게가 되겠죠? X에서 B를 뺀 것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분홍색 영역과 초록색 영역이 상당히 서로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 분홍색 영역과 초록색 영역이 서로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분홍색과 초록색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지금 분홍색에만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다 공집합이 되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원소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분홍색과 초록색이 같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아니 A집합이 있고 X집합이 있는데 이쪽 영역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A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A의 모든 원소는 다 X에 들어가서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 이쪽 영역에 해당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X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X와 B의 교집합 부분인데 이 교집합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공집합이에요. 그 얘기는 X와 B가 서로 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서로 소다. 그러므로 B의 원소인 3, 5, 8이라는 요 세 개의 원소는 X라는 집합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3, 5, 8을 지우고 나머지 1, 2, 4, 6, 7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우리는 X라는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죠. 따라서 X는 어디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자, B의 원소 3개 날려버리고 나머지 원소 1, 2, 4, 6, 7 자, 이 5개의 원소를 가지고 구성된 그런 하나의 집합인데 그런데 그 X가 A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A라는 집합은 1, 2라는 집합이었으니까 결국 요놈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 1과 2는 반드시 포함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머지 3개의 원소를 가지고 2의 거듭제곱 해서 8이다.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식으로 하고요. 식으로 하기 좀 까다로운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보이죠. 그쵸?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A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놈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 교집합 A니까 아하, 이거는 A 교집합 A교 B의 여집합인 거니까 A 차집합 A교 B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항상 A 차집합 B나 마찬가지죠. 원래 A 차집합 B 하면 A 집합 중에 B랑 겹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요거와 요거는 항상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생각해보면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A 차집합 B면은 여기잖아요. A 차집합 B면 여기인데 그거에다가 A 교집합 B 요거를 딱 합집합을 시켜버렸네요. 그럼 분홍과 초록을 합하면 정확하게 A 집합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가 요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A 차집합 B를 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지금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가 차집합이 보이기 때문에 3번은 이런 뜻이죠. A 합 B에서 빼기 A 차집합 B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집합 중에서 A 차집합 B면은 요 부분을 지금 뺀 겁니다. 요걸 뺐어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요쪽이 남겠죠. 요만큼이 남으니까 이거는 곧 B다. 맞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A 교집합 B에서 C를 뺀 것 그것이 A 교집합 B 차집합 C랑 같다. 그쵸? 요거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A교 B는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C를 뺐어요. C를 빼면 정확하게 여기만 색칠이 되겠죠? 너무 작나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 A, B, C니까 A 교집합 B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C를 뺐어요. 그럼 요 부분이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색칠이 될 겁니다. 요만큼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B 차집합 C.
자, B에서 C를 뺐으니까 B 차집합이면은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요게 B 차집합인데 요거하고 A라는 집합하고 교집합입니다. 자, 이 분홍색 부분하고 A라는 집합과의 교집합. 그럼 어디예요? 여기네요. 그쵸? 여기. 그쵸?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부분이 색칠이 됐기 때문에 4번도 역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5번 여기다가 해보면 5번에 첫 번째 식은요 B 차집합 C. 그러면은 B 차집합 C니까 여기죠. 여기가 B 차집합 C고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A 집합에서 요 분홍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 A 집합 중에서 분홍색이 빠지는 거니까 자, 어디가 색칠될지 보이죠? 요렇게가 색칠되겠죠. 요렇게. 이게 좌변이에요. 좌변. 자, 그 다음에 5번의 우변은 자, A, B, C 있을 때 A 차집합 B면은 요렇게죠. 요렇게가 A 차집합 B고요. 이거랑 A 교집합 C면은 요렇게입니다. 그죠? 요렇게인데 자, 이 분홍색과 연두색의 교집합을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판단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추천해요. 네, 203번 문제입니다. 자, 이 상당히 긴 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B의 교집합, B 교집합, 요게 이제 똑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인수 묶듯이 B의 교집합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은 얘랑 누가 곱해져 있느냐? 자, 얘랑 연산이 되어 있는 친구는 요 친구와 요 친구가 합집합으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자, 요렇게 만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은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드모르간 요거 여집합 안으로 뿌려줄게요. 이렇게 두 개 뿌려주면 자, B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A로 바뀌겠죠. 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보이는 건 뭐냐? 여기 합집합 A가 보이니까요. 요거를 뒤로 당길게요. 요렇게 당겨주면 남는 것은 잘못 봤네요.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중간이 전부 합집합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괄호를 칠 필요가 없어요. 순서를 아무리 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B랑 B의 여집합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게 전체 집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전체 집합이 돼버리니까 거기다가 뭘 아무리 합집합을 시켜도 그냥 다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가 다 합쳐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전체는 B 교집합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면 그냥 B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좌변을 싹 다 정리하면 결론이 B입니다. 그런데 그 B가 자, 여기 A 합집합 B하고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합집합해서 B가 나왔으면 B가 큰 놈, A가 작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A가 이렇게 B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A 교집합 B. 교집합하면 작은 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A가 나왔어야 되겠는데 B가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합집합하면 큰 놈 나오는 거니까 B 나오는 거 맞습니다. 요거 맞고요. 자,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테두리가 남죠? 공집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A가 B에 포함될 때 여집합끼리 비교하면 거꾸로 포함 관계가 생깁니다. 왜? A가 조그맸으니까 A의 여집합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리고 B는 원래 컸으니까 B의 여집합은 상대적으로 좁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집합을 각각 붙이면 포함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4번이 맞고요. 5번 같은 경우는 A와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했을 때 그러니까 작은 놈의 여집합과 큰 놈을 합집합했을 때
그때 전체 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려서 답은 2번, 4번이 되겠네요. 네, 204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ABC 집합들이 있는데요. A가 1, 2, 3, 4, 5, 그 다음에 A차 집합 B가 3, 4, 5. 자, A차 집합 B가 어디냐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3, 4, 5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차 집합 C, A 집합에서 C를 뺀 거니까 어디냐면 요렇게가 되겠죠? 요렇게가 됩니다. 자, 이 연두색 부분에 지금 2하고 4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분홍색과 연두색이 겹치는 부분, 요 부분에는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가 들어가 있겠죠. 누굴까요? 4가 보이네요. 그쵸? 4라는 원소가 겹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3, 4, 5 중에서 4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 5는 여기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거꾸로 2, 4 중에 초록색 영역에 2, 4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4니까 그럼 이 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B 차집합 C의 원소인 것은 그랬으니까 B 차집합 C면은 여기를 말하죠. 여기 요렇게, 그죠? B 차집합 C면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에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확인된 것이 2라는 원소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네, 205번 문제입니다. 자, 205번 문제는 요런 식이 보여요. 자, AM, 그러니까 M의 배수들의 집합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에 포함되는데, 자, 이 4의 배수들과 6의 배수들의 교집합이면은 결국 4와 6의 공배수를 말하고요. 그것은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의 배수들의 집합에 AM이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12, 24, 36 이렇게 나가는 집합에 AM이라는 녀석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그럼 뭐의 배수가 와야 되느냐? 12의 배수 또는 뭐 24의 배수 또는 뭐 36의 배수, 이런 배수들, 12보다 더 큰 숫자들의 배수가 온다면, 그러니까 12의 배수들의 집합이 온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M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2의 배수들입니다. M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2의 배수들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M의 최소값 그랬으니까 12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녀석, 그러면 당연히 12 자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12의 배수들과 18의 배수들의 합집합이에요. 그죠? 그럼 뭐 12도 있을 거고 18도 있을 거고 24도 있을 거고 36도 있을 거고 등등등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자, AM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면 12의 배수들과 18의 배수들은 싹 다 합쳐놨을 때 공통적으로 얼마의 배수겠느냐? 다시 말하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면 되죠. 그쵸? 보이죠? 12, 18, 24, 36 이거 전부 6의 배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n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돼야 되느냐? 6일 수도 있지만 6의 약수들일 수도 있어요. 가령 뭐 n값이 2다. n값이 2면은 2의 배수들의 집합인 거니까 2의 배수들의 집합 안에는 이 모든 원소들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n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6이거나 6의 약수 중에 하나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n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6이 가장 큰 녀석이겠구나. 따라서 m의 최소값과 n의 최대값의 곱은 72가 되겠습니다.